시장론인데 용어는 읽어보시고 시장의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은 어떤 것을 시장이라 부르는 거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공간적 장소를 시장이라 부릅니다. 그럼 시장을 우리가 크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앞부분 읽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바퀴뿐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눕니다. 우선 여기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을 알면 불완전 경쟁 시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조건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인데 책에는 굉장히 뭐죠? 막연하게 적어놨습니다. 막연하게 적은데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이거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데 이걸 우리가 암기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동진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정동진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죠. 해돋이 갈 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동진 다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라는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것을 완전한 정보로 여러분 책에 되어 있죠.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면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 비용이 존재하면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완전 경쟁 시장이고, 두 번째 상품이 동질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상품이 동질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해요. 일물가 법칙이 여기는 성립이 가능합니다. 우리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하여 동질성 반대가 개별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일물 일가 법칙이 배제된다라고 말하고요. 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습니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겠죠. 그래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라고 씁니다. 자유롭다. 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이 말은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높아요. 자, 그래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겠죠. 반대말이 되니까요. 이거는 다수의 수요자 있습니다.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수요자와 도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자, 불완전은 뭐다?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형성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면 모두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씁니다. 자, 불완전 경쟁의 가장 대표가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우리 주식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고, 또 뭐다?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 경쟁시장이 되더라 되겠죠. 자, 이 불완전 경쟁시장을 한번 나눠본다면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독점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독점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독점은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독점이라 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전을 들 수 있겠죠. 한전은 한 개의 기업만 존재합니다. 한 개만 기업만 존재한다면 이거는 뭐다? 독점 시장이 된다. 자, 두 번째 과점 시장이 있습니다. 과점 시장. 이 과점 시장이라는 것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겠죠. 그래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존재하면 이거는
과점인데 가장 대표가 우리가 핸드폰 시장이라든지 자동차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수의 기업이 과점하고 있겠죠. 그죠?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겠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는데 독점적 경쟁은 다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면 이는 독점적 경쟁인데 이런 것은 어떤가 하면 자격증과 많이 관계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있어요. 의원. 그죠? 뭐 의원들 있겠죠. 내과라든지 수학과 이런 거 있죠. 자, 약국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약국. 그죠? 미용실죠. 미용실 자격증에서 했죠. 공인 중개사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인 중개사 이런 등도 있죠. 뭐 포구식당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등등은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이 되더라 라고 용어를 써야 되고, 여기는요 내용을 시험에 놓은 적이 없고 놓을 수도 없고요, 제목만 불완전 경쟁 시장의 종류는 독점과 과정과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더라만 종류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걸 왜 보는가 하면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말이나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 말을 놓으면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물에 불과하니까 독점이 할당이 된다는 말이나 불완전 경쟁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불완전 경쟁 시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 부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여기는 부동산 시장이 있을 겁니다. 이 시장, 우리가 특징이라 부르기도 하고 특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특징과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부동산 시장 기능을 비교하는 문제 되겠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기능. 이 기능을 비교하는 문제가 여러 번 기출이 되었어요. 이 두 개를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특성의 내용들은 또는 특징 또는 특성이라 쓰는데, 이 특징이나 특성의 내용들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자, 제일 잘 나오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국지성이 잘 나왔습니다. 국지성이라고 쓰기도 하고 지역성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죠? 국지성, 지역성은 뭐 때문에 탄생되는가 하면 우리가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탄생되었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농기 3B 부분이 있었습니다. 3B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3B 부분이 잘 나옵니다. 그죠? 비공개성이 있었습니다. 비공개성. 자, 비공개성을 다름으로 은밀성이라 부르기도 합니까? 살못이 팔고 하니까 이걸 은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조직합니까? 비조직합니까? 비조직화 되겠죠? 비조직화. 부동산은 조직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을 쓰면 되겠죠. 이거는 조직화라 씁니다. 자, 비대체성입니까? 대체성입니까? 비대체성 이런 말을 쓰겠죠. 어디 있는가 하면 133페이지 있습니다. 또는 비표준화 됩니다. 비표준화 되겠죠. 또는 비대체성이 됩니다.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대체성 되겠죠. 이런 B자가 붙어 있는 것은 다 뭐다? 개별성과 연관성이 있는 지문이다. 이 B자가 붙어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자, 모두 출제가 되었으므로 받으시고요. 자, 우리 부동산은 뭡니까? 부동산 가격이 비싸요, 안 비싸요? 그죠? 비싸니까 아주 고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 기간이 장기성이죠. 그래서 매매 기간이 뭐다? 장기성. 자, 매매비의 장기성인가 하면 어떤 것은 1년씩 막 끊겠죠. 그죠? 계약 기간과 중도금과 잔금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죠? 자, 장기성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주 부동산 비싸겠죠. 그래서 매매기의 장기성 되겠죠. 자, 자금의 유용성 가겠죠. 이런 거 등등 있습니다. 자금의 유용성. 자, 대출을 많이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대출 많이 해주면 쉽게 사겠죠. 대출 규제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 힘들겠죠. 자금 유용성이라든지 뭐 시장이 뭐다? 불안전하다든지. 그죠?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그죠? 불안전 경쟁이라든지 독과점 시장 같은 거 있죠? 이런 원인 등등 때문에 특성들이 있고요. 제목만 받으시면 되고, 자, 시장의 기능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성의 종류는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암기 못하고요. 그죠? 나머지 슬쩍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하면 특성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이 없더라도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 시험에 몇 번 기출됐으면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자, 여기 넣으면 되겠죠? 공급자가 시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암기하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암기합니다. 어떻게 한다? 정량 자교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량 자고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다 외웠습니다. 자, 여기는 정보 제공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정보 제공 기능을 특성에 넣어놓고 시험에 답으로 띄었어요. 그래서 정보 제공은 기능이 있는 겁니다. 정보 제공은 기능이 있는 용어입니다. 자, 두 번째, 양과 질의 조정이 되겠죠. 양과 질의 조정이란 말을 씁니다. 조정.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자원 배분 기능이겠죠. 그래서 자원 배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앞에 생각 그냥 배분 기능 이렇게 시험에 놓는 경우도 있어요. 생명하고. 그죠? 네 번째, 교환 기능이 있겠죠. 교환 기능 이렇게 쓰겠죠. 가격 창조 기능. 가격 창조 기능. 가격 창조 기능이나 가격 형성 기능이나 같은 말입니다. 어떤 책들은 가격 형성 기능으로 바꿔놨습니다. 가격 형성 기능이나 가격 창조 기능 똑같은 용어 되겠죠. 자, 그래서 특성에 있는 용어와 기능이 있는 용어만 조금 비교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좀 비교를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 133페이지, 134페이지. 자,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 큰 타이틀만 좀 암기하시고요. 자, 문제는요, 세부 내용은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135페이지 중요 기출문제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기출문제 자꾸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되는데, 지금 출판에서 기출문제 나왔다 하거든. 현재 나왔다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필요한 분은 이거 수합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 풀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했죠. 1번,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를 하더라도 아파트가 인지한 지역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가 형성되겠죠. 위치가 달라지면, 자, 이건 다른가 형성하는 것은 국지성하고 관계있습니다. 되겠죠. 두 번째,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단기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 단기는 왜곡되고 장기는 뭐다? 균형치로 갑니다. 자, 그래서 단기 왜곡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지문 여러분 기출된 지문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소유를 할당하여 공간을 배분하고 있죠. 자, 공간 배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 활동 별치대 지불 등에 따라 토지 이용을 결정하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이가 틀렸죠. 국지성은 뭐다? 위치가 달라짐으로 가격이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동일한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마다 가격 형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니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인데, 이 효율적 시장은 주식 시장이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용어 정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자, 효율적 시장은 뭘 가지고 구분한댔어요? 정보의 크기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여기는 효율적이 나오면 정보라는 용어를 금방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보. 이 정보의 크기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용어를 써요. 그죠? 효율적이라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초과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죠? 뭐가 없다?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이 뭔가 하면 내 노력과 관계없이 불로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자,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이 뭡니까? 양도 차익입니다. 그죠? 똑같은 말이 되겠죠. 초과 이윤이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윤? 정상이란 이윤이 존재하는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 씁니다. 원래 이 효율적 시장은 어디에 서던 겁니까? 주식 시장에 서던 거라 했죠. 어떤 시장에 선다? 주식 시장에 서던 것을 자, 파마라는 사람이 부동산 시장에도 서자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서자고 이걸 들고 왔어요. 부동산도 시장에 서자고 들고 왔죠. 그럼 정보를 제가 나눠본다면 정보는 세 가지로 나누겠죠. 과거의 정보도 있고 현재의 정보도 있고 미래의 정보도 있습니다. 정보를 나누면 과거라는 정보도 있겠죠. 그죠? 자, 현재의 정보도 있겠죠. 정보를 보면 뭐다? 현재의 정보도 있겠죠. 어떤 정보도 있다? 현재의 정보도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되겠죠? 자, 미래의 정보도 있습니다. 정보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크기를 보면 세 가지 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우리 경제 용어로서 과거만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씁니다. 과거만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씁니다. 이 기술적 분석은 과거만 분석하면 기술적 분석이란 경제 용어에 불과합니다. 그죠? 현재까지 분석하면 기본적 분석이란 말을 씁니다. 현재까지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부르겠죠. 기본은 현재까지 분석하는 걸 기본이라 쓰고요. 그죠? 자, 과거만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 쓰고, 자, 미래까지 정보가 모두 공개가 되었으면 모든 정보가 공개된 분석할 필요 있어 없어요? 분석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으므로 분석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 정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정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정보가 가장 약하게 반영되었다 해서 이걸 자, 약한 성질이다. 정보가 가장 약한 성질이라 해서 이걸 약성이라고 용어를 불렀고요. 자, 모든 정보가 모두 반영되었습니까? 그럼 정보가 가장 강한 정보다 해서 강성이란 용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가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을 약성, 정보가 가장 강하게 반영되면 강성이라 부르고, 정보가 중간 정도 반영되면 이건 준강성이라고 용어를 붙였는 겁니다. 세 가지 용어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죠? 자, 정보가 가장 약하게 반영되는 것을 약성, 정보가 중간 정도 반영되면 준강성, 정보가 가장 강하게 반영된 것을 강성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목에서 효율적 시장은 뭐가 없는 상태를 효율적 시장이라 씁니까? 초과 이윤이 없는 상태를 말하겠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뭐가 없는 상태다? 초과 이윤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여 모두 다 과거의 정보를 해서 기술적 분석을 모두 하고 있다고 전제로 가정하기 때문에, 자, 약성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초과라는 이윤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이 초과이윤이 이렇게 존재하면 안 돼요. 오직 뭐다? 정상이란 이윤만 존재해야 되겠죠. 정상 이윤만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성효율적 시간, 약속에 불과합니다. 약성은 뭐다? 정보가 과거만 반영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약성에는 모든 사람이 과거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술 분석을 다 하기 때문에 약성에서는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이것보다 앞서 있는 정보를 아는 소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소수의 사람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현재의
정보나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은 뭐다? 초과라는 이윤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뭐다? 초과라는 이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죠. 초과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봅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한번 봅니다. 과거나 현재의 정보 모두 반영되어 있어요. 자, 중강성은 약성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강성은 뭐다? 약성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요. 과거는 당연히 현재까지 정보를 이용하여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추가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과거는 더더욱 추가인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현재까지 이용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뭐는 획득하지 못한다? 초과라는 이유는 획득하지 못해야 됩니다. 그죠? 오직 뭐다? 정상이란 이유만 획득하겠죠. 그죠? 정상이면 되겠죠. 그럼 중강성 효율적이라도 만약에 이것보다 앞서 있는 정보 되겠죠. 미래의 정보죠. 여기 시험 넣을 때 미래의 정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미래의 정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걸 공표된 것 이상으로 바꿔 놓습니다. 어떻게 된다? 공표된 것 이상. 자, 공표된 것까지는 현재입니다. 어디까지 현재다? 공표된 것까지는 현재. 이상을 부르면 이거 미래란 말을 씁니다. 자, 공표된 것까지는 현재입니다. 공표된 것까지 놓으면 현재란 뜻이고, 이상이란 것은 미래의 정보입니다. 미래의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이 획득되겠죠. 초과라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강성 효율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정보 공개됐죠. 당연히 과거의 정보도 당연히 반영이 됐고, 현재의 정보도 반영되겠죠. 여기까지는 공표된 정보입니까? 아닙니까? 공표된 정보 맞죠? 미래의 정보는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잖아. 그죠? 그럼 공표된 정보이든 공표되지 않는 정보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도 기출 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죠?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초과인 자체는 없습니다. 오직 정상이란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 되겠죠.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 자,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므로 정보 분석할 필요 없죠. 이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 했죠. 정보 분석 자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부합하다. 이걸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부합한 시장이다. 그래서 부합한 시장, 이것도 기출 몇 분 됐습니다. 부합한 시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떠한 경우도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어떠한 시장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다? 정답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어디까지만 존재하는 거로 현실적으로 알려졌습니까? 준 강성까지만 존재하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은 현실적으로, 현실 시장은 어디까지 존재한다? 준 강성까지 존재하는데, 실제로 강성은 뭐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론상만 존재하는 시장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나타난다 하면 틀립니다. 부동산은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강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존재한다? 준 강성까지 존재한다. 요거를요, 책에는 막 어지럽게 적어놨어요. 읽어보시면 막 헷갈리게 막 적어놨거든요. 개념을 정확히 잡고 보시면 별로 옳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138페이지 제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풀리면 책은 안 읽어봐도 됩니다. 우리 법은
기본서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학기는 기본서를 읽어보시도 의미가 없어요. 용어를 제목만 이해하시면 공부는 끝난 겁니다. 그죠? 자, 법하고 조금 공부 방법이 다릅니다. 타이틀 용어를 이해하시면 공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은 어떠한 정보, 여기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였더라 구분하시겠죠. 여기는 뭐입니까? 자, 효율적 시장은 주어잖아. 자, 목적이 정보입니다. 그럼 효율적 시장은 뭐를 가지고 구분했다는 거요? 정보를 가지고 구분했대요.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주어죠. 효율적 시장 구분의 목적이 뭐다? 정보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어디까지 반영하느냐? 과거까지 반영하느냐? 현재까지 반영하느냐? 미래까지 반영하느냐를 가지고 구분했다 이 뜻입니다. 1번이. 자, 2번 지문 봅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하지 않는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이를 초과인은 얻을 수 없죠. 강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했습니다. 자,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다 부합한 시장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은 그래서 현재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률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약성은 과거로는 뭐다?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다라 됐죠. 그죠? 과거로서는 약성이 뭐다? 초과인 자체가 안 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따 이거 틀렸고. 자, 5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를 정보뿐 아니라 현재의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이용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기본은 정보가 어디까지 반영되었어요?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하죠. 이때는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밑에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당이라는 용어가 뭔지 한번 할당. 할당이 뭐예요? 할당. 분배라는 뜻이에요. 용어를 봤을 때 할당이라 할당. 분배가 똑같이 됐습니까? 분배를 하시든지 배분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똑같이 분배됐다는 거, 이걸 할당이라 씁니다. 자, 똑같이 분배했을 때 뭐 없어야 됩니까? 초과 이윤이 없어야 되겠죠. 이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뭘 가지고 구분했습니까? 예? 좀 전에 정보를 가지고 구분했죠. 정보를 가지고 구분했죠. 자, 정보의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이 정보의 크기를 가지고 구분했는데, 그죠? 자, 이 정보라는 비용이 듭니다. 뭐가 든다? 정보라는 비용이 들면 정보 가치가 존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일치가 된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 일치되면 똑같이 분배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똑같이 분배됐죠. 이걸 할당 효율적 시장이었죠. 그럼 똑같이 분배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초과 이윤이 없어지겠죠. 그럼 초과인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초과라는 이윤 공식 봅니다. 초과인 공식은 어떻게 씁니까? 정보 가치에서 정보 비용을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정보 비용을 차감해주면 초과인 공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보 가치에서 정보 비용을 빼면 초과 이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거를 먹기 위해서 투기해요? 안 해요? 예? 투기하겠죠. 자, 시험에서 투기가 존재한다 또는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투기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책에 보시면
자, 쭉 해놨는데 좀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2번에 한 봅니다. 할당률시장은 반드시 만정경제시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시험에 할당률시장은 완전 경쟁시장만을 의미한다 놓으면 틀립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정 경쟁시도 초과이 존재할 수 있으며, 자, 정부 비용이 존재하는데 불안전 경쟁시장에서 이 초과 이윤 자리를 정보 가치로 바꾸셔야 됩니다.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동일하다면 불안전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고 바꾸셔야 됩니다. 책을. 그죠? 바꿔 두시고요. 이 책을 중개사 책을 보면요, 이거를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정보 가치에 대한 초과인으로 옛날 책, 일본 책들은 이거를 초과인으로 뺏겨놨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책도 옛날 책 뺏긴 것 같습니다. 되겠죠? 제가 표를 만들어서 안 보겠습니다. 시장을 크게 두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맞추셔야 됩니다. 혼자 공부하시는 분은 다 떨어져요.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정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시장이 두 가지 있겠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되겠죠?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여러분, 내용을 알고 여러분 나중에 이 내용 좀 알고 동영상 보시면, 자, 동영상 보시면 만들어서 강의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선생들이 이거를 눈에 보이면 그분 합격선에 올라갔습니다. 합격선에 올라갔습니다. 안 보이면 뭡니까? 뭔지 지금 이 사람이 정확히 말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구분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당, 자, 비효율적 시장이라고 적겠습니다. 이거는 할당 비효율적 시장이 되겠죠. 할당 비효율적 시장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할당 효율적 시장 아니다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그죠? 그러면 이 공부를 했을 때 문제가 풀리느냐를 봐야 돼요. 나는 공부를 했는데 엄청 그분이 이야기를 잘해요. 근데 문제를 풀어가면 못 풀어요. 그분은 공부 방법이 잘못됐고 내용도 엉터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문제는 무슨 과정입니까? 검증 과정입니다. 검증 과정. 내가 이 용어를 충분히 소화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그 이론은 엉터리 이론을 지금 공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기출문제로 반드시 검증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자기 옳다고 계속 공부한 사람은요, 주구장창합니다. 세월 없이 공부를 하는 분이 있겠죠. 시간 낭비거든요. 몇 년씩 한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완전 시간 낭비 같아요. 뭐 중개사 공부가 뭐 사법고시도 아닌데 뭐 몇 년씩이나 공부하는지 이해가 안 되겠죠?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이거 몇 년씩 공부하는 사람 자체가.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격증은요, 단시간에 따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아니, 자격증은요, 빨리 따고 쳐야죠. 그죠? 이거를 몇 년씩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엄청 받아요. 그죠?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죠? 빨리 끝나고요, 돈 벌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자,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있거든요. 경쟁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이 있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죠? 불안전 경쟁 시장.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혈압도 노르고 이래요. 그죠? 혈압 올라가고 이러면요, 머리가 띵하게 그래요. 그죠? 젊은 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 팽팽 날잖아요. 그죠? 50 넘어가면요, 혈압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요. 50 넘어가면 한 반 이상 혈압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 중개사법 선생님도 혈압인데 약 안 먹고 있다. 내보다 더 높아, 혈압이. 약 안 먹는다 하더라고. 그죠? 먹어야 돼, 먹어.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50 넘어가면 혈압 거의 다
이거 먹는다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40대도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혈압약을. 안 먹으면 뒷골 땡기거든요. 이거 보시면. 그죠? 죽진 않아요, 안 먹어도. 진짜요? 죽진 않은 것 같은데? 뚱뚱한 사람들이 이제 혈압이 빨리 와요. 체력이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보고 혈압약 먹으면은 막 뭐라 하더라고. 혈압 내보다 낮은 사람, 제가 135, 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왜 먹느냐고 하더라고. 120 넘어가잖아. 그래서 반알씩 먹어요, 반알. 네. 그래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140. 좀 이렇게 신경 쓰면 140 넘어간다니까. 나이 들고 해봐요. 힘들다고. 그죠? 40대, 30대들은 뭡니까? 그런 거 없잖아. 머리 팡팡 돌아간다고. 그죠? 이 불안전 경쟁시장이 되겠죠. 불안전 경쟁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그게 완전하면 다 불안전 경쟁이에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정보 비용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 비용 없으니까 0입니다. 그죠? 0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정보 가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보 비용이 없는데 정보 가치도 존재하지 않겠죠? 정보 가치도 없어요. 그럼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일치할까 안 할까요? 일치함으로 인하여 완전 경쟁 시장은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또는 항상이란 말을 썼답니다.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말을 썼답니다.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씁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있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도 있습니다. 자, 할당은 완전 경쟁 시장일 수 있다 하면 맞습니다. 이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모두 있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 정보라는 비용과 정보 가치가 일치할 수 있습니까? 이 정보라는 가치가 일치하거든요. 그럼 정보 비용이 100만 원이 존재합니다. 정보 비용이 100만 원이 존재하는데 정보 가치가 뭡니까? 100만 원이라면 자, 정보 비용도 100만 원, 정보 가치도 100만 원 빼니까 뭐 추가인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자, 요것도 100, 요것도 100이면 추가는 제로 되겠죠. 여기는 초과라는 이윤이 없잖아요. 초과라는 이윤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투기할까요? 말까요? 투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인과 투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자, 이 정보라는 가치가 있겠죠. 이 정보라는 가치가 만약에 100만 원이 존재했다 봅시다. 이 정보 가치가 100만 원이 존재했는데 이 정보라는 비용이 50만 원만 딱 존재했다 봅시다. 정보 비용이 50만 원만 존재한다면 50만 원만 존재한다면 정보 가치가 정보 비용보다 훨씬 크죠. 요걸 우리가 문제 보면 소수의 사람이라 씁니다. 소수의 사람이 값싼 정보를 이용했어요, 안 했어요? 예? 값싼 정보를 이용했죠. 값싼 정보를 이용하여 시장을 뭐다? 패배시켰대요. 자, 시장을 패배시켰죠. 자, 시장을 패배시켰음으로 인하여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초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과인이 얼마 존재했습니까? 50만 원이 초과인이 존재하겠죠. 이 초과를 먹기 위해서 누가 들어온다? 투기하는 사람이 들어온다. 자, 그러면 초과인이 존재한다 또는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할당 효율식은 과대나 과소가 존재해야 하네요. 문제가 났어요. 기출 문제입니다.
과대, 과소 있어요, 없어요? 할당효율적 시장은 없죠. 과대나 과소가, 이거 과대 맞죠? 과대나 과소가 존재하는 것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크고 요거는 적잖아. 과대나 과소가 존재하는 것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할당효율적은 과대나 과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문제 놓으면 과대, 과소가 존재하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초과인이 존재하겠죠. 자, 읽어보시고요. 제가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에 정보가치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보가치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산 문제 싫어하지만 이제 계산 문제도 서서히 한번 달아봐야 되겠죠? 자, 정보가치라는 공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정보가치. 여기서는 정보가치를 구하랬죠? 정보가치. 그죠? 정보가치를 구했죠? 정보가치는 확실성하 평가에서 뭐다? 확실성합니까? 평가에서 불확실성하 평가를 뺍니까? 불확실성 하 뭐다? 현가를 빼주면 됩니까? 이렇게 뺐죠. 그래서 확실성하 현가에서 불확실성 현가를 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확실성하 현가에서 불확실 현가 빼면 정보가치가 되고, 아까 초과라는 이유는 이 정보라는 가치에서 정보 비용을 뺐습니까? 예? 정보 비용을 빼주면 초과인이 존재합니다. 할당효율적 시장은 뭐가 없는 상태다? 초과 이윤이 없는 상태를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정보가치를 계산하니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거기 도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인근적이 있습니다. 1년 후에 토지의 기업 도시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주어진 조건이 뭡니까? 1년 후에 되겠죠. 1년 후에. 그죠? 1년 후에. 그죠? 자, 기업 도시가 개발된다면 무슨 도시? 기업 도시가 개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 토지가 얼마였습니까? 5,940만 원입니까? 5,900 숫자가 뭐 이런 거 나왔어. 5,940만 원입니까? 5,940만 원 되겠죠. 만약 1년 후에 안 보겠습니다. 1년 후에 기업 도시가 안 돌을 수도 있겠죠. 개발되지 않는다면, 자, 확률이니까 두 가지 있겠죠. 이러면 얼마다? 3,960만 원 맞습니까? 3,960만 원인데 여기 3,960만 원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되겠죠. 1년 후니까 미래가치입니까? 현재가치입니까? 미래가치죠. 민재를 뭐다? 현재로 바꿔야 되겠죠. 무슨 상태로?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할인을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시켰죠. 여기 요수익률 줄까 안 줄까요? 주겠죠. 그죠? 요수익률이 반드시 문제에 주어집니다. 요수익률 몇 프로 줬습니까? 10% 줬으면 이 요수익률 10% 줬죠. 10% 0.1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자, 기업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몇 프로? 40%예요. 40%. 이게 40%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안 될 가능성이 60%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안 될 가능성이 60% 맞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확률 대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확률로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불확실성과 현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죠? 구하면 뭐 이렇게 왔죠? 594 되겠죠? 곱하기 확률이 40% 됐습니까? 맞죠? 40%고. 자, 안 돌을 확률이 뭐다? 396 맞겠죠? 396 곱하기 몇 프로? 60%입니다. 그렇겠죠? 자, 1 플러스 요수익률이 10%. 몇 년 후? 1년 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594000 곱하기 0.4 곱하고 뒤에 거 곱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했더니 계산값이 얼마 나왔다 했습니까? 자, 5,400만 원 나왔다 했습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 계산해놨네. 그죠? 계산기 두드려 보면 밑에니까 4,320만 원 나왔습니까? 예, 4,320만 원. 594 곱하기 0.4, 396 곱하기 0.2니까 4,320만 원 나왔습니까? 그 뒤에 계산하는 거 있잖아. 4,320만 원 나왔죠. 그죠? 요렇게 돼 있네. 요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나왔어요? 요거 계산하면. 그죠? 도를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100% 되겠죠. 확실하니까. 그죠? 594. 100% 하면 되겠죠? 안 할 확률은 공부할 필요 없잖아. 100%니까 1 되겠죠? 뒤에 거는 할 필요 없잖아. 실제로 공부. 그죠? 더하기. 그죠? 자, 396. 그죠? 396 맞죠? 396 곱하기 뭐다? 0%니까 할 필요 없다고 이거. 그죠? 여기 100%니까 여기는 0% 될 거잖아. 그러면 자, 1 플러스 0.1 요거 계산하는 위에 계산하는 값 있죠? 얼마다? 5,400이 나왔죠. 여기 얼마다? 5,400이 나왔죠. 5,400 나왔잖아. 그죠? 5,400이 나왔죠. 자, 그러면 확실히 도론 현가가 5,400이고 안 도로가 4,320이니까 요거 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죠? 얼마다? 1,080만 원입니까? 여기 54니까 54 108 맞습니까? 108 정보 가치가 108 얼마 났습니까? 1,080만 원 왔죠? 1,080만 원 1,080만 원 모르기 어렵네. 1,080만 원 맞죠? 1,080만 원 여기 정보 가치가 나왔대요. 숫자도 뭐 이런 건 뭐 넣어놨노? 딱 떨어지는 숫자 넣어야 되는데. 자, 1,080만 원의 정보 가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확실시에 들어오는 현가와 불확실시에 들어오는 현가를 빼면 정보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1,080만 원이 나왔대요. 그죠? 만약에 이 정보 가치가 1,080만 원 맞죠? 1,080만 원인데, 그죠? 1,080만 원인데 정보 비용도 1,080만 원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초과이익이 제로 되겠죠. 만약에 정보 가치가 1,080만 원인데 1,080만 원인데 이것보다 적게 정보 비용이 더 갈 수 있습니까? 그럼 680이 정보 비용으로 들어갔다면 빼면 어떻게 나왔어요? 예? 얼마 나왔어요? 400만 원의 초과이익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400만 원의 초과이익이 나오면 이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가 없는 상태다? 초과이익이 없는 상태를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밑에 계산하는 문제 그런 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조금 쉬었다가 다음 단원 하도록 하겠습니다.